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라는 책이에요.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쓰면 쓸수록 나에게 독이 되는 입버릇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쓰면 쓸수록 내가 반복적으로 입버릇처럼 말하는 단어 중에 쓰면 쓸수록 독이 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정을 전달할 때 주어를 나로 바꿔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감정을, 내 생각을 표현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내가 내 감정을,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 나를 주제로 해서 주어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 메시지로 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로 나를 주어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I 메시지라고 하고요. 상대방을 이야기해서 주제로 해서 주어로 해서 넣는 것을 you 메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불만을 이야기할 때나 섭섭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가 그렇게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됐잖아.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탓하는, 힐책하는 그러한 말투로 그리고 또 그러한 표현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면 서로의 감정만 더 상하게 되고 사이만 더 악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메시지로 해서 전달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 그러면서 너는 도대체 내 기분을 생각해 주지도 않아. 남 탓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탓하면서 내 기분이 너로 인해서 내 기분이 이래. 화가 나. 섭섭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탓하면서 힐책하면서 내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바꿔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어를 나로 해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되 그것을 주어를 나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해줘야 그것이 표현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내 기분을 생각해주지도 않아. 항상 그래. 너는 똑같아. 막 그러잖아요. 항상 너만 너 위주고 나는 생각해주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서 막 섭섭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럴 때도 나는 내가 내 기분을 생각해주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속상해. 그래서 섭섭해 라고 표현을 해주면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도 부드럽게 해주면 상대방도 감정 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내 감정에 대해서 기분 상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더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감정을 내가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속상하면 그냥 훅 말하거든요. 편하니까. 다 나를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그냥 툭 말을 다 내뱉어 버려요. 내 감정대로. 그런데 진짜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이런 표현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서로가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좋은 관계로 서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매번 늦어요. 그럴 때도 너 왜 이렇게 맨날 늦냐 그러면서 그렇게 힐책하듯이 친구에게 화가 나서 막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매번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시간 맞춰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고맙겠어.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친구도 미안하죠. 맨날 늦으면. 미안한 마음인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래 알았어. 다음에는 정말 늦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너 이렇게 맨날 늦냐? 그러면서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켜. 그러면서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짜증내고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도로 그 미안한 마음이 쏙 들어가 버리고 뭐 맨날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인데 큰 싸움으로 번지고 또 감정을 서로가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해주고 그러한 연습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표현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옳은 말이 험한 말이라도 고운 말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존심을 굽히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의 주문을 외쳐보자. 결과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향할 것이다. 네, 결과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의 주문을 하고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해주고 그러한 연습을 한다면 정말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말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정말 오래 가요. 이렇게 뭐 피부에 뭐 비어서 아니면 긁혀서 상처가 나는 것은 약을 바르면 나아져요. 흉터가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만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은 정말 두고두고 오래 남고 없어졌다, 다 잊었다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말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말을 표현할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정말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자신도 모르게 내 감정을 격한 말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비꼬듯이 화난 투로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얼굴 표정도 막 찌그러지면서 작작 좀 하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죠.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한 것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구와 같이 무언가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무엇을 갖다 줘서 그 일이 진행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못하겠다고 메시지만 남겨놓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2차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1차적 감정은 그럼 무엇일까요? 1차적 감정은 믿었던 친구가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갖다 주겠지 하고 믿었던 그 친구에 대한 그런 배신감으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이죠. 그런 배신감으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이 1차적 감정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2차적 감정인 분노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 감정과 2차적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장난감 가게, 특히 장난감 가게에서 막 떼쓰고 막 들어놓고 하는 꼬마들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혼내죠. 분명히 너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약속했지? 여기 오기 전에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막 잔소리하고 그런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하면서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심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엄마가 그렇게 화내고 하는 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떼쓰고 짜증내고 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엄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서움으로 인해서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의 감정을 엄마의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욱해서 너 그러지 말랬지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면서 질책하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이를 달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아이에게도 제대로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엄마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엄마의 생각이 그렇구나. 그리고 또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아이도 그런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화를 내고 혼내고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혼내는 그런 대상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한테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인내심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저도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노는 그대로 토해내듯이 하는 것은 그냥 훈육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혼내는 것은 분노를 분출해서 내 감정의 화를 분출을 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훈육이 아니라 그냥 폭력일 뿐이라고 아이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아닌 훈육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부모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1차적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2차적 감정 분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더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책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입에 담는다면 내 이미지를 망칠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부정의 말을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부정의 말을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만 해결될 일인가? 네, 내 자신에게 막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분노는 2차적 감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1차적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만 해결되는 것인지 이 문제가 화를 내면 해결되는 것인지 화를 내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칭찬을 들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많이 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리고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뭐냐면 내 주제에 무슨 아니면 내가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자존감 낮아지는 그런 말들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그런 말버릇으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나 스스로가 나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버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무슨 그런 식으로 아유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면서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그런 말들은 입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 이야기해주면 아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 칭찬받았던 일들, 그러한 좋은, 기분 좋은 일들을 수첩에 적거나 스마트폰에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는 습관을 한번 들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일기와 같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좋았던, 기뻤던, 그리고 감사했던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적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이렇게 많았네. 매일매일 다른 칭찬의 말, 기분 좋은 말, 감사한 말들, 감사한 일들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매일매일 적으면서 한 달이 지나서 봤을 때, 뭐 몇 달이 지나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나의 좋은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자신감도 상승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그러한 내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일들을, 좋은 경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내 활동, 내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뇌를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극을 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좋게, 지금까지 좋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나의 자신에게 매일매일 영양제처럼, 그리고 산삼을 먹는 것처럼 몸에 좋은 것을,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무엇이든지 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전보다 좋아지고 있어. 나는 분명 전보다 좋아지고 있어. 피곤하다, 아우 힘들어, 지친다, 막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참 수고 많았어. 오늘도 참 잘 해냈어. 잘 이겨냈어. 라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면 더 기분 좋고 뿌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 다 잘 풀릴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다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나 자신을 질책하면서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엔 실수했어. 하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의 주문을 해주는 거죠. 나에게 독이 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입버릇으로 나의 미래를 불행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주문을 연습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나를 행복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긍정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러한 말버릇을 자꾸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